다리가 붓는 거 저도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답이 강에 있다는 것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녁만 되면 발목이 묵직해지고 양말 자국이 쑥 들어가 잘 펴지지 않는 것. 밥을 먹었는데 속이 편하질 않고 음식이 위에서 그냥 얹혀 있는 것 같은 느낌. 조용한 방에서 TV 볼륨을 자꾸 높이게 되는 것. 아침에 눈을 떠도 눈꺼풀이 무겁고 세수를 해도 시야가 개운하지 않은 것. 이런 증상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지금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보내고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몸속 수분 대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 오장의 기운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00년 전 조선 최고의 의서, 동의보감이 이미 이 모든 증상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답은 놀랍게도 약재상이 아니라 강과 연못에 있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분은 3년 전부터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지고 발등이 부어 신발이 꽉 끼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소화제도 달고 사셨지요. 그런데 속은 여전히 더부룩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밥맛도 없고 점점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드시기 시작한 것은 비싼 한약도 특별한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네 시장에서 사온 붕어였습니다. 동의보감은 붕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고르게 하고 오장을 보하며 속을 고르게 하고 기를 내리며 이지를 먹게 한다. 여기서 위기란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근본 에너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위장의 생명력이지요. 이 위기가 약해지면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고 몸에 수분이 쌓이기 시작하며 결국 다리가 붓고 기운이 빠지게 됩니다. 동의보감은 붕어가 물고기 중에서 유일하게 토의 기운을 지닌 생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몸에 열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붕어만은 돼지처럼 묵직하고 포근한 의 기운으로 위장을 감싸 안는다는 것입니다. 흙이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듯 붕어는 지친 위장을 품어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72세 박할아버지는 2년 전부터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과에서는 노안이라고 했고 백내장 초기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른쪽 귀가 갑자기 잘 안 들리는 날이 생기더니 점점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이분의 자녀가 동의보감을 공부하다가 발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잉어쓸개는 성질이 차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 눈을 밝게 하고 눈이 벌겋게 열나면서 아픈 것과 귀가 먹은 것을 치료한다. 잉어 뇌수는 갑자기 귀 먹은 데 주로 쓴다. 죽을 쑤어 먹는다. 잉어는 동의보감에서 물고기 중에 으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등 중앙의 비늘을 머리에서 꼬리까지 세면 항상 36개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 변하지 않는 규칙성 속에 하늘의 이치가 담겨 있다고 믿었지요. 잉어의 성질은 차서 눈에 쌓인 열을 식혀주고 뇌수는 갑작스럽게 떨어진 청력을 회복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그대로 약으로 쓰기는 어렵지만 잉어를 음식으로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의 열을 조절하고 오장의 진액, 즉 몸속 윤활유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잉어를 손질하실 때는 등의 두 힘줄과 검은 피를 반드시 제거하십시오. 동의보감은 이 부분에 독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유독 더디거나 이뇨제를 드셔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동의보감은 가물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부종에 주로 써서 물을 빼낸다. 가물치는 생긴 것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비늘이 없고 검은 몸에 머리에는 별 같은 반점이 있으며 뱀처럼 질기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가물치가 뱀이 변한 것이라 쉽게 죽지 않는다고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그 강인한 생명력이 부종으로 지친 몸에 들어와 막힌 수분 통로를 뚫어주는 힘이 됩니다. 예로부터 어머니들이 수술 후 자식에게, 출산 후 며느리에게 가장 먼저 끓여 먹이던 바로 그 생선입니다. 단 동의보감의 경고도 기억하십시오. 피부에 상처나 종기가 있는 분은 가물치를 드시면 흰 흉터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골라야 한다는 조상의 세심한 당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꾸 여위어가고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동의보감은 쏘가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로를 보하고 비위를 보한다. 기력을 도와 살지고 튼튼하게 한다. 쏘가리는 예부터 강에서 나는 귀한 생선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의보감에서 비위를 살리고 기력을 북돋우는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혔지요. 한의학에서 비와 위는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닙니다.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어 전신에 공급하는 몸의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고 살은 빠지고 기운은 사라집니다. 쏘가리는 바로 이 발전소를 다시 켜주는 생선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기력이 떨어지면 쏘가리 매운탕을 찾으셨던 것, 그것은 단순한 미식이 아니라 수백 년의 경험이 쌓인 지혜의 처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보감은 은어에 대해 짧지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을 편안하게 하고 위를 튼튼하게 한다. 생강과 함께 국을 끓이면 좋다. 얼마나 우아한 처방입니까? 복잡한 약재 없이 은어 한 마리에 생강 한 조각. 이것만으로 속을 편하게 하고 위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냉한 느낌이 드신다면 은어 맑은탕 한 그릇이 그 어떤 소화제보다 근본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동의보감은 바다 생선이 아니라 민물 생선에 주목했을까요? 그 답은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기와 진액에 있습니다. 민물은 산에서 시작합니다. 눈이 녹고 빗물이 모여 바위를 타고 흘러내려 강과 연못을 이룹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대지의 기운을 품습니다. 민물고기는 바로 이 기운 가득한 물 속에서 평생을 삽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고 헤엄치며 물의 흐름과 함께 살아가지요. 동의보감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잠시도 멈추지 않으니 그 안에 기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는 많은 증상들인 부종, 소화불량, 시력 저하, 청력 감소, 기력 쇠퇴, 이것들은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몸속의 기와 진액의 순환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때 민물고기의 살아있는 기운이 몸에 들어오면 마치 막힌 수도관에 강한 물줄기를 흘려보내듯 정체된 기와 진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속이 더부룩하고 다리가 붓는 분은 위기를 살리는 위장의 기본 처방인 붕어가 좋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분은 열을 식히고 진액을 공급하는 잉어가 좋습니다. 단 등의 힘줄과 검은 피는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수술 후 또는 출산 후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 분은 강력한 이수작용을 하는 가물치가 좋습니다. 단 피부 상처가 있으면 주의하세요. 기운이 없고 살이 빠지는 분은 비위를 살리고 기력을 되찾아주는 쏘가리가 좋습니다. 속이 냉하고 소화가 예민한 분은 은어를 생강과 함께 맑게 끓여 드시면 좋습니다. 오늘 저는 민물 생선에 대한 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붕어, 잉어, 가물치, 쏘가리, 은어. 이 이름들은 그냥 생선 이름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살려낸 자연의 처방전입니다. 약재상이 아니라 강에서, 연못에서, 시장의 수조에서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생명의 음식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막혀도 돌아가도 결국은 흘러 바다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러합니다.
지금 조금 막히고 지쳐 있어도 올바른 음식 하나, 작은 관심 하나로 다시 흐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저녁 냉장고 속 생선 한 마리를 꺼내 정성껏 끓여 드십시오. 그 한 그릇이 여러분의 오장에 봄바람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맑고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의보감 건강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편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해 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두시면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